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M 슈퍼스타 토익의 박자은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11월 토익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5의 전략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5는 품사 싸움이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영어에는 8품사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8가지 품사인데 토익에서는 6가지의 품사의 이름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일단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죠. 이 두 품사는 문장을 형성하는 필수 품사예요.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식을 할 때 필요한 품사고요. 마지막 접속사와 전치사. 가장 어려운 애들인데 문장에서 요소를 더 연결하고자 할 때 쓰는 품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6개, 명동, 형부, 접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각의 단어를 암기하실 때 라벨을 붙이듯이 품사를 같이 외워주셔야 알시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사실 좀 쉬운 단어죠. complete 다 아실 것 같은데 정확한 품사 한번 말해 보실래요? 품사는 뭘까요? complete. 아마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완료하다. 그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건 동사죠. 자, 그런데 얘가 형용사로도 쓴단 말이죠. 완전한, 완벽한 이렇게 꾸미듯이도. 그래서 토익은 그 두 가지를 다 물어보니까 아무리 쉬운 단어여도 정확한 품사를 그리고 가지고 있는 품사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 다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visit도 알아두세요. 동사로 많이 쓰이죠. 방문하다. 근데 명사도 된단 말이죠. 방문. 이런 조그만 단어일수록 품사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치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애가 이치인데요.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된다는 거. 최근에 부사로도 또 자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ssembly 아실까요? assembly. 약간 생긴 건 부사처럼 생겼는데 그게 함정이죠. 요거 명사예요. 조립 또는 모임이란 뜻이죠. 모임. 토익에서 이렇게 이슈로 하는 단어들, 품사를 이슈로 하는 단어들을 몇 개 봤는데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특히 토익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일수록 품사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파5가 좋아하는 세트 단어들을 모아두자라고 쌤이 써놨네요. 자, 이렇게 한번 빈칸을 뚫어봤는데 located, 뭐 위치해 있는 이란 표현이죠. 자, 근데 토익에서는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토익에 나오는 문맥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 보자마자 보기 4개 중에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conveniently located. 우리말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편리하게 위치해 있는 건 뭐지? 편리하게 위치해 있는? 이게 사실은 영어에선 그냥 입지가 좋은이라는 표현이에요. 편리하게 위치해 있다는 게 입지가 좋은. 뭐 주변에 가게도 많고 뭐 역도 가깝고 이런 입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셔야 돼. 토익 푸실 때는. 자, 그다음 티켓은 또 무슨 티켓일까 하면서 빈칸 많이 내는데요.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complimentary ticket. 아마 보기는 이제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러면 어쨌든 토익은 무료 티켓 좋아하지 뭐 하면서 바로 정답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전체 문장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요거 알아두세요. complimentary ticket, 무료 티켓. 자, 요건 이제 동사와 목적어 관계로 한번 뚫어본 건데 요 아래 이제 duty가 있죠. 업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업무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잘 나오는 건 assume the duty. assume이 여러분 가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이런 업무 같은 걸 맡다. 떠맡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다른 걸 맡는 게 아니라 업무를 맡다.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 그래서 입으로 읽으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어떤 노트에다가 이제 콜렉션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ETS 복화책도 있고 단어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아래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또는 본인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발췌해서 콜렉션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알아둔 사람들만이 파5를 빠르게 풀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공부 팁인데요. 자주 틀리는 문법은 늦기 전에 기본기를 쌓아야 된다라고 써놨는데요. 물론 이제 토익을 이제 아직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겠지만은 문법 문제들은 아직은 파5에서는 주가 되고요. 시간 단축에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오늘도 쌤이 잘 나오는 문법 문제들은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스스로 공부하실 때 내가 자꾸만 대명사 문제를 틀리네?
그러면 이제 대명사, 약간 이론서라던가 또는 챕터를 통해서 조금은 기본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은 파5는 문법 문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틀린 문제 당연히 포인트 노트, 본인만의 이제 틀린 포인트 정리하셔야 되고요. 복습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지 아주 고득점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쌤이 준비한 파5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마다 여러분 화면 멈추시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서 쌤 설명 듣고 이렇게 진행하실게요. 자, 그러면 동사 문제 아마 시험장에서 꼭 만나게 될 유형들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셨죠? 지금 풀어보셔야 돼요. 자, 보기 어때요? 이런 거 다 동사죠, 지금. 보통 이런 문제를 학생들은 해석으로 많이 풀거든요. 근데 뭐 아마 해석을 넣으면요. 뭐 허락하다, 반응하다, 뭐 넣어볼 수는 있어, 해석을. 뭐 막다, 조언하다. 근데 해석을 하잖아요. 말이 다 돼. 이 CEO가 매니저들을 허락해 줄 수도 있고, 반응을 해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조언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냔 말이죠. 자, 중요한 건 이 동사들이 가진 문법적인 성질인데요. let 하면 딱 떠오르는 성질이 있으셔야 되는데, let은 어떻게 쓰는 동사였죠? 목적어 한테 목적보 해라 라고 허락하는 오형식 동사인데, 이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놓는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이런 걸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let의 성질이 중요한 거. 근데 벌써 아니죠. 여기 투부정사인데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투부정사를 목적보로 할 수 있는 동사를 골라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자, B번. 얘는 보통 토익에서는 거의 자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 to를 바로 뒤에 동반하면서 누구누구에게로 반응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예 목적어를 딱 놓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respond to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자, C번. 막을 수도 있지만 얘는 또 어떤 성질이냐면 목적어한테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막을 때 from을 놓는답니다. 원하는 또 전치사들도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D였어요. 여러분, 조언하다. 의미는 쉽지만 얘가 바로 목적어한테 야, 너 투부정사 해. 요렇게 조언하는 목적보로 투부정사를 놓는 그런 오형식 동사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동사들은 의미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놓는지, 또 어떤 전치사를 놓는지, 투부정사를 놓는지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쌤이 잘 나오는 것도 좀 써놨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라고 써놨는데요. 약간 의미들은 비슷해요. 이렇게 좀 넌지시 조언하듯이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요청하다, 에스크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려하다. 비슷하죠. 조언하는 거랑 장려하는 거랑 뭔가 남한테 이렇게 훈수 두는 거야. 그죠? 이 CEO가 또 매니저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얘네를 다 행동 유발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름은. 남의 행동을 옆에서 유발한다. 이름을 외울 건 아닌데 그만큼 얘네가 이제 비슷한 의미인 거야. 그래서 encourage 아셔야 돼요. 장려하다. invite 아세요, 여러분? 얘가 초대하다도 되지만 권장, 장려하다는 뜻이 있어요. 강요하다는 urge를 좀 표시해 볼게요. urge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강요하다. 얘도 잔소리하는 거죠. CEO가 매니저한테 야, 너 어제부터 내가 가져오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막 시키는 거, 상기시키다.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의미를 묶으세요. 남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의미라면 한 칸 띄고 투부정사 논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역은 따로 아셔야 돼요. let은 따로 구분하시고.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동사 문제 있구나. 여기 정리, 요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같이 해볼까요? 아, 이것도 동사 문제야. 뭔가 또 해석으로만 하면은 이제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각각의 포인트들 지금 바로 정리해보세요. 포니쉬는 그냥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예요. 목적어 바로 올 거고요. 뭐뭇을 광을 내서 이렇게 닦다, 반짝반짝 닦다 이런 뜻이고. 자, B번 아셔야 되는데 얘는 자동사인데요. 뒤에 전치사 of를 놓고 씁니다. 뭐 버리다, 처리하다 이런 뜻인데 dispose of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C번 아셔야 돼요. 요거 adhere to 얘가 바로 전치사 to를 놓는 동사.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사실 이건 1초짜 바로 정답 하셔야 돼. 이거는 해석을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이 문제는 좀 풀기 힘든 상황이 있죠. 뭐 이런 표면에 찰싹 진짜 뭐 접착제 발라서 이렇게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고요. 달라붙다. 근데 이제 다른 뜻으로 내가 규칙에 달라붙어서 살아간다 해가지고 규칙을 지킨다는 뜻도 있어요. 지키다. 여기서는 아마 요 뜻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런데 이 전치사 랑 어울리는 동사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D번 아시는 분 있을까? 얘도 전치사 와야 되는데. 뭘까 여러분? 두 가지 정도 오긴 하는데요. 요즘은 result in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야기하다. 그러니까 뜻은 쉬워. 근데 in이 온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BCD 같은 요런 동사들을 쌤이 한번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잘 나오는 것들로. 요거는 한번 미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여러분 스스로 특정 전치사가 딱딱딱딱딱딱 떠오르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쓰고 나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한번 써보셨죠? 얘는 거의 뭐 이런 세트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comply with 떠올리셔야 돼요. comply with, comply with. 입에 붙여야 돼. 뭐 뜻은 준수하다 이런 뜻인데 comply with가 중요한 거. 자, 요거 아셔야 돼. 요즘에 조금 자주 보입니다. fuse 얘도 with 뭐뭐와 융합하다. 뭐뭐와 합치다 이런 뜻이야. 아, 뭐 다 with인가 봐 이러면 또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 얘는 달라요. account for 아셔야죠. account for 설명하다. 명사로는 계좌인데 동사로는 설명하다. 요거 아실까요? refrain from. 쌤은 저도 처음에 외울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스펠링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입에 붙여서 외운 거죠. 아직도 생각나. refrain from.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연상하는 방법들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얘는 괜찮죠? 삼가다, 그만두다. refrain from. 얘는 반대하다라는 뜻인데요. object to, 전치사 to가 오고요. 요거 아시죠? 제일 유명한 거. depend on인데 요즘 얘가 upon으로 조금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어서 요것도 알아주세요. 뭐 뜻은 다르진 않습니다.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있다 이런 뜻인데 depend upon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요런 거 잘 나오니까 요거 1초짜리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자, 계속 동사 문제 풀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풀어보세요. 이젠 좀 느낌 오시죠? 아, 그냥 뭔가 해석만 할 것인지 벌써 포인트가 있는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 때문에라도 우린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이거 해석하지 말고 빈칸 주변부터 보자. 어땠어요? 바로 있었죠? 그럼 바로 정답이야.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런 게 1초짜리죠. 나와주면 너무 괜찮은 거고요. 빠르게 푸셔야 돼요. 아까 우리 방금 봤죠? 앞에서 comply with. 네, comply with. 아, 근데 쌤 그냥 저는 준수하다라고 해석을 알아가지고 그냥 해석해서 풀면 안 되나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뭐 그렇게 풀릴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얘도 준수하던데 사전 찾아보시면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해석으로는 풀 수가 없어. 의미가 같은데 그러니까 아, 얘는 자동사. 전치사 with가 오는 자동사고 아, 얘는 타동사야 라는 거 아셔야만 풀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써봤습니다. 쌤이 정리해봤어요. 의미가 같은 자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얘네 둘 다 해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근데 얘는 자동사, deal with. 근데 얘는 타동사죠. address는 그냥 바로 목적어 뒤에 오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요거 봤었죠. 야기하다. 그죠? 어떤 결과를 나타낸데 얘네 둘은 자동사, 근데 cause는 타동사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아, 의미만이 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자타 구별은 필수구나. 동사 문제에 대한 약간 감이 생기고 계시죠? 네, 물론 중요한 것들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또 풀어보세요. 자, 이제는 완전히 문법 문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계속 동사 문제 우리 보고 있는데요. 아까 사실 앞에 문제들은 조금의 암기들, 이제 뭐 전치사 외우고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요거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식 하나를 가지고 언제든지 나와도 풀 수 있으셔야 되는 더 필수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지금 보기에 동사들이 좀 많죠, 지금. 얘만 동사가 아니야. ing는 동사가 안 되고 진짜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문장에 맞는 모양의 동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이 동사 문제는 항상 순서대로 푸세요. 수태, 시제. 요 순서에 맞게 이 문장에 맞는 형태를 골라줘야 되는 거. 근데 보통 학생들 문제가 뭐냐면 그 시제를 많이 생각해. 항상 그냥 요거 현재 시제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이건 미래 시제네. 이것도 현재인가? 이렇게 풀려고 한다? 그러면서 막 문장을 봐요. 근데 또 올해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올해라고 하니까 뭔가 현재가 아닌가 해가지고 많이 또 낚이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올해는 올해 초는 과거고요. 올해 말은 미래예요. 그래서 이 올해라는 거는 언젠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이제 시제로는 사실 풀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사 문제는 거의 웬만한 문제는 수태로 많이 풀려, 수태.
자, 그럼 수일치 먼저 해볼까? 그러면 수일치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주어랑 수를 맞추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가 하나의 회사란 말이에요. 단수죠. 그럼 적어도 난 단수 동사를 넣어야 되니까 거기서럼 B는 소거하셔야 돼. 얘는 복수잖아요. 동사 원형이랑 똑같이 생긴 복수. 얘는 단수, 복수 다 되죠? 항상 통과되고 얘 단수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수 가능한 걸로 남긴 다음 자 거기서 이제 또 태를 보는 것 같아. 태는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동사의 형태는 능동태라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BPP 형태가 들어간 것만 수동태 동사인 거야. 능동태는 모양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BPP가 아닌 건 다 능동인 거야. 그죠? 자, 기본적인 법칙인데요. 대부분 삼형식 동사랑 가정하에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아직 있을 거예요. 근데 수동태가 된 순간 그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가는 문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어가 뒤에 없을 것이다. 요걸로 풀죠. 뒤에 어땠어요? 목적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명사가 목적어죠. 그것의 생산 시설들 해서 목적어 있으니까 답은 능동태라서 보기 중에 C번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미래 시제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힌트는 사실 딱히 없었고 중요한 건 수에서 통과된 보기 그 중에서도 또 태를 통과한 보기를 고르다 보니까 얘만이 끝까지 남는 복이었구나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식 자체를 외워주시는 건데 문제를 풀 때 좀 연습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요. 암기는 아닌 만큼 좀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네, 동사 문제들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동사 대표적인 문제 꼭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실 문제 유형은 다 봤고 자, 두 번째 이제 품사 문제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품사가 여러 가지니까. 한번 가볼 건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자리를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얘는 동사도 되고 또 형용사도 되는 꼴이죠. 또 동사나 형용사 자리인지 명사 자리인지 이 자리를 묻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도 해석은 최대한 하지 마시고 빈칸 주변으로 빠르게 푸셔야 돼요. 자, 근데 어때요? 앞에 전치사 있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무리로 명사가 와야 되는데 빈칸은 뒤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뒤에 또 전치사가 오는 거예요.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예요. 그럼 얘부터는 또 수식어구로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전명구는 수식어구니까 사실은 이부터 뒤에가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 오브의 마지막 책임, 이 오브의 목적어를 내가 넣어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무조건 명사로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답은 바로 뒤로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해서 길어졌지 보자마자 이거는 양옆에 전치사면 그 사이는 무조건 명사. 그래서 이거 전명전으로 자리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해석하면 안 돼. 전명전. 그래서 빈칸 문제, 품사 문제는 빈칸 주변을 먼저 집중하자. 문장 앞에서부터 뭐 다 읽는 것도 연습할 땐 좋지만은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빠르게 좀 더 풀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잘 나와요. 전명전 자리 꼭 알아두시고. 자,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거의 1초짜리 문제가 품사 문제 나올 건데요. 또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자, 근데 요것도 아까 방금 본 거랑 똑같아요. 빈칸 주변 어때요, 여러분? 이제 요거 알아봐야 돼.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네. 아까 무슨 자리였죠, 여기가? 무조건 명사. 전명전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보기에 명사가 여러 개가 있죠. 몇 번, 몇 번? 두 개가 있는데 명사 몇 번, 몇 번이죠? A번과 D번이 명사였어. 그죠? 자, 그럼 이제 AD로 와서 보통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투자가 말이 될지, 뭐 단어도 쉬워. 그죠? 투자자가 말이 될지는 해석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또 오래 걸리죠. 그리고 아직 문법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보다는 문법으로 푸시는 게 정확하다. 자, 아래 이제 써놨습니다. 사람 명사는 항상 가산 명사다. 그러니까 이 중에 투자자는 사실 1명, 2명, 3명, 4명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이 가산 명사는 단순지, 복순지를 정확히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한 명의 투자자라면 on을 붙이던가, on investor, 아니면 여러 명이야? 그러면 s를 붙이던가. 그러니까 둘 다 붙이면은 모순이고 둘 중에 하나를 얘를 붙이던가 아니면 얘를 붙이던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붙여놨기 때문에 A번밖에는 안 됐던 거예요. 투자가 불가산이라는 거를 꼭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추가해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무조건 가산이고 요거 단순지 복순지 처리해줬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토익이 좋아하는 사람 명사를 좀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사실 투자자는 좀 쉬웠어요. 이렇게 꼬리 보면 누가 봐도 사람이니까 좀 쉬운 편인데 몇 개 써볼까요, 여러분? 건축가. 당연히 가산 명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단어 뭘까요, 여러분? 건축가 생각보다 좀 모르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뭐죠, 여러분? 아키?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아키, 텍트가 건축가, 여러분. 이게 사람 명사인 게 생긴 걸로는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잘 나와요. 아, 얘도 언을 붙이던가 s를 붙이던가 해야만 쓸 수 있구나. 자, 비평가도 한번 써보실래요? 비평가. 요건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비평가. 요거 사람 명사 맞죠? critic. 요런 걸 토익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신입사원이란 명사 요즘 좀 뜨고 있는데요. 신입사원. 저도 이거는 한번 사전 다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명사 뜻도 있었나? 있더라고요. 리크루트, 당연히 동사로 채용하다인데 명사로는 신입사원. 뭐 등등등. 뭐 다 오늘 모든 거 외울 순 없지만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거 쌤이 찍어드린 거는 꼭 외우고 시험 보러 가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보기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은 가산. 사람은 가산. 이렇게 연결하셔야겠다. 그래서 아까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나 자리는 워낙 1초. 전명전 자리부터 잡고 보기에 명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사람은 가산. 네, 요거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품사 문제 가고 있어요. 다음 문제 또 풀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물론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요. 품사 중에서도 이 대명사를 묻는 문제, 특히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를 묻는 문제가 사실은 원래는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문제는 워낙 이제 1초로 잘 나와서 쌤이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빈칸 주변부터 보세요. 그래도 품사 문제니까. 주변으로 안 될 때, 뭐 딱히 시그널이 없을 때는 전체 구조를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요거는 1초짜리. 명사 앞에 뚫었죠, 지금. 명사 앞에. 그렇다면 이 명사를 지금 꾸며줄 수 있는 대명사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인칭 대명사 중에서 여러분 소유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답은 A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들의 고객들. 이런 걸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소유격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 문장을 읽으면 너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얘는 꾸밀 수가 없죠. 지가 목적으로 들어가는 애고 목적격이고. 자, 제기대명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뭐 우리 스스로의 고객들 하면 좀 말이 될 때가 있어. 근데 얘는 이 명사를 꾸미지는 못해요. 그래서 해석만이 아니라 정확한 쓰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차라리 얘는 자기가 목적어로 쓰이지. 목적어 자리. 아니면 문장 맨 끝에 수식어 자리. 수식어 부사처럼 쓸 수 있고 아니면 by 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쓰임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격 가셔야 되고 C번도 안 되겠다. 그죠?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주격. 그래서 대명사 문제 중에 가장 1조짜리 명사 앞에 소유격. 요거 절대 안 깨지니까 법칙으로 알고 계시고요. 원래 대명사 문제 만약에 명사 앞에 소유격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리 확인과 함께 전체 해석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 요 문제는 이따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건 1초예요. 명사 앞에 소유격. 그럼 대명사 문제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워낙 1초 문제였고. 다음 문제 가볼까요? 바로 요 문제인데. 어쨌든 자리 먼저 봐야 돼, 그래도. 봤더니 여기 as가 있었죠? 풀어보신 거죠, 여러분? as가 있었어. as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데요. 지금 뒤에 동사가 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접속사구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접속사 뒤에 여기는 주어 자리 그리고 동사가 온 거죠. 자, 그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를 지금 넣으셔야 되는데 자, 요거 오답 되게 많이 나와요. 주어 자리니까 뭐 주격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가시거든.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이 소유 대명사 있죠. 그녀의 것. 뭐 마인 하면 나의 것 해서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하는 걸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데 얘가 사실은 명사랑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 자리도 되고 목적어 자리도 되고 보어 자리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사실은 지금 주격도 되지만 이 소유 대명사도 가능해서 원래 이 둘은 해석으로 맞는 거를 또 골라주셔야 돼. 제가 앞에 써놨죠, 여러분. 대명사 문제는 원래 자리 확인 플러스 해석까지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 원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전체를 보지 마시고요. 여기 절 안에 해석해 보시면 돼요. 동사가 지금 BPP니까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술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말되라면 그녀가
보다는 그녀의 것이 술이 되어지고 있다. 이게 맞지. 네, 그녀의 컴퓨터를 가리키는 걸 건데요. 전체 문맥은 꼭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 자리에 무조건 주격만 띵 넣으면 안 된다. 소유대명사, 누구누구의 것도 되니까 해석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목적어 자리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목적격도 되고 또 소유대명사 되고 자, 근데 이번 마지막 셀프까지 아까 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개 보기에 있으면 또 다 남기셔야 돼. 그리고 해석까지 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아주 럭키한 문제 명사 앞에 소유격 요것만 1초고 네, 원래 그래서 이건 경각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남들이 막 해석으로 풀려고 하는데 자리에 맞는 보기를 잘 남기고 거기서 해석까지 네, 해야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면 아마 그래도 승산이 있겠죠. 자, 근데 대명사의 굴레를 조금 벗어나고 싶은데 네,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품사 문제로 또 가볼게요. 이런 게 훨씬 괜찮죠. 아까 막 her, hers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고 오히려 다시 한번 빈칸 주변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관사가 있으면 사실 게임 거의 반은 끝난 거죠. 더 이상 앞에 저는 안 볼 것 같고요. 관사가 원하는 명사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내가 널까 했지만 항상 빈칸은 뒤도 보셔야 돼요. 앞뒤 다 보셔야 돼. 이게 명사죠. 그럼 이미 관사가 원하는 명사가 있어. 그럼 그 사이를 이제 찢었다고 보셔야 돼. 붙어 있으면 되는 걸 찢었기 때문에 여기는 수식어 자리야. 불필요한 수식어 자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건 당연히 뭐죠? 형용사로 해. 일단 가장 직결되는 자리는 여기는 형용사 자리였어요. 보기에 형용사 있었죠. 형용사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보기에서 아주 쉬운 단어지만 품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부사는 당연히 알아보실 거잖아요. 우린 영어에서 이 부사에서 ly를 떼어낸 게 형용사거든. 그래서 우린 얘가 형용사라는 걸 사실 덤으로 알게 되고 A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자리는 아셔야 돼요. 관형명. 근데 보기에 형용사를 혹시 몰라본다면 부사에서 ly를 떼보자. 형용사는 같이 보기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근데 요거 혹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wild는 뭘까요? wild. 요 en이 생각보다 동사를 만드는 꼬리로 꽤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넓게 만들다, 그러니까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 그 쓰다, write에서 write, wrote, written 하잖아요. 얘는 이제 형용사로 쓴단 말이야. 쓰여진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뭔가 얘도 형용사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얘가 특이한 거죠. 우리가 예외로 이제 알고 있는 몇몇 PP 모양들이 있는 거고 내가 딱히 PP를 알고 있지 않은데 en이 붙은 건 오히려 거의 동사 원형.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형용사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서 제가 아래 써놨는데요. en으로 끝나는 동사들 이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는 뜻이 똑같아요. broaden 하면은 확장하다 똑같고 얘는 뜻이 뭘까요? shorten? 짧게 만드는 거니까 줄이다. 그죠? lengthen? 늘리다, 연장하다라는 뜻이겠죠? strengthen 하면 강화시키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얘도 PP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worsen 하면 악화시키다. sweeten 하면 뭐 달콤하게 만들다, 요리할 때 뭐 조미료를 넣다, 감미료를 넣다 이런 뜻이 있죠. 꽤나 대부분의 많은 동사들을 구성하는 꼴이라는 거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이제 형용사 자리였어요. 관형명 이렇게. 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약간 1초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이 품사 문제들은.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빈칸 주변을 보려고 했는데 빈칸 주변을 보시기 전에 콤마가 있으면 항상 꼭 확인하셔야 돼요. 콤마. 얘가 문장 구조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말이죠. 콤마는 여러분 문장을 기준으로 앞이 날아가든 뒤가 날아가든 한쪽은 수식어 거품인 거야. 근데 지금 어떠냐면 여기가 뒤가 문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앞이 날아간다 보시면 돼. 여기가 지금 부사 역할로 문장 전체를 꾸미는 구조구나. 그죠? 콤마가 중요한 힌트였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ing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부사절이 있었던 건데 그걸 축약한 거거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제가 문맥을 좀 보니까 애프터절이 좀 떠오르는데 원래는 애프터 요 주어 있죠. 이 회사 it으로 받을게요. it 똑같은 주어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과거니까 저도 과거로 또 따라할게요. worked with cellular industry 여기는 그냥 안 쓸게요. 요렇게 해서 원래는 긴 부사절이 있었던 거야. 콤마까지. 그래서 그 회사가 셀룰러란 회사와 협력을 한 후에 뭐 이런 문장이 있었던 건데 요걸 이제 축약을 한 거죠.
이 부사접사는 생략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애프터가 굳이 없어도 문맥이 괜찮다 싶을 때는 생략을 해요. 해석하기 괜찮다 하면은. 그 다음에 요 주어랑 같은 주어였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해. 그리고 마지막 동사를 능동태 동사라면 ing로.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부사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수동태 동사였으면 이제 pp로 축약을 하는데 워크는 자동사니까 능동으로 썼겠죠. 그래서 이 긴 절이 아예 통째로 축약이 됐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문제는. 그렇다면 빈칸은 이제 또 수식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돼. 요것만 있어도 그냥 부사 역할로 쓸 수 있는 건데 그 앞에 또 뚫었기 때문에 얘가 ing를 또 살짝 꾸며. 네,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답은 지금 여러분 A번이 맞았어요. 이런 모든 준동사 형태를 꾸미는 것은 부사기 때문에 답은 A가 맞는데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분사구문 자체를 내는 문제 유형도 많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애프터 절 같은 거. 꼭 다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축약을 해버릴 수 있구나. 아니면 여러분 이 애프터를 앞에 살짝 살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를 좀 명확히 해주고 싶을 때는 after working 이렇게 쓸 때도 있어서 만약에 보기에 따라서 여기에 after라던가 before라던가 그 생략됐던 부사접사를 다시 써주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었겠죠. 이 문제는 뭐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꾸며라 해서 문제가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아래 써놨는데 부사절을 뭐 지금 당장 뭐 다 하시기 좀 시간이 없다 하시면 일단 요 5개 있잖아요. when, while, before, after, since가 바로 뒤에 절을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 특히 ing로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내가 요 ing를 넣을 수 있도록 또는 반대로 뭐 before, after 넣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직전에 사실 분사구문은 조금 세트로 암기해 두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품사 문제라고는 뭐 제목을 해놨지만은 분사 구문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오늘 푼 이후로는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좀 유형 넘어갈게요, 여러분. 접속사 전치사 문제로 마지막 유형 정리 끝내겠습니다. 제일 어렵죠,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 근데 보기를 보시면 일단 얘도 해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기의 품사들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RC는 우리 품사 싸움이라고 했죠. otherwise는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 뭐 달리, 다르게, 뭐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벌써 얘는 전치사잖아요. 뭐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해석 문제일까? 이건 자리를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죠. 자, 그때 whenever 중요한데요. 이런 의문사 형태로 생긴 것들은 모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ever가 살짝 붙어도 접속사로 써요. 뭐 언제라도, 뭐뭐 할 때라면 언제라도. 근데 해석보다 중요한 건 접속사란 존재. 그 다음에 beside는 2가지인데요. 전치사도 되고요. 부사도 돼요. 뭐뭐뿐만 아니라 또는 게다가 라는 뜻으로 2가지 품사 다 되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자리를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자, 제가 써놨죠. 보기 중에 접속사가 있다면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무조건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찍는 건 아니죠. 근데 보기에 접속사 있어? 그럼 얘가 기준이 되고 우린 반드시 이 문제는 문장의 동사 개수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럼 접속사가 뭔지 아시죠? 동사와 동사를 붙여주는 접착제가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2개가 있을 거면 접속사가 1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사가 3개가 있을 거면은 접속사 2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죠? 빼기 1 한 만큼 이 접속사 개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를 넣을지 말지는 문장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 해석보다는. 그죠? 근데 이 문장 전체는 어땠냐면요. 일단 절이 하나 있고요. 주어 동사. 또 하나 더 있죠? 주어 동사. 그리고 또 있어. 이게 짧아도 절이에요, 여러분. comes가 동사니까. 이 문장은 절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럼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돼요? 동사 3개 붙으려면은 접속사 2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if가 하나 있었고 여기. 중요한 건 내 뒤에 절이 또 오려면 사실 여기랑 여기만 생각해봐도 여기 무조건 접속사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C가 유력하다 생각해 놓으신 상태에서 동사 개수 확인해서 정답 바로 해주셔야겠죠. 물론 뒤에 절을 이끈다고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또 위험해. 여기까지만 이끌 수도 있고 한 거라 이끈다는 말보다는 이건 절의 개수를 세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건 시험 직전에라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의문사 형태로 접속사들을 잘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좀 더 연습해 볼까요? 다음 문제도 풀어보세요. 이번에 어때요? 보기에 역시 접속사가 몇 개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많네요. now that도 있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접속사는 아니에요. 얘도 명형부로 다 쓰이긴 하는데요.
접속사는 아니고 얘네 다 접속사죠. 이제 모양 보고 조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긴 해요. 봤더니 동사 2개예요. 절 2개 지금 붙여주란 얘기구나. 그래서 접속사 어차피 들어가야 돼. 근데 보기에 3개나 있어. 이제 여기서 또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접속사는 3가지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냐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빈칸은 무슨 절이라고 봐야 될까, 여러분? 절은 절인데 콤마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콤마 앞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문장 전체를 꾸미는 절을 우리는 다시 표시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콤마 앞에서 이 절이 문장 전체를 꾸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부사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기에 접속사 3개 찾아놨었잖아요. 이 중에 근데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는 바로 정답은 A번만 된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다 접속사지 뭐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얘는 부사절 접속사고 얘는 명사절 접속사. 물론 이제 형용사절로도 쓰긴 하는데요. Y는 2가지긴 한데 형용사절일 땐 앞에 이제 이유라는 명사만 있어야 꾸밀 수가 있어요. 아마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라 명사절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도 명사절. 그러니까 이게 부사절, 얘네는 명사절. 문장에서 쓰임이 다르겠구나. 이해를 해보셔야겠다. 그죠? 나우댓은 물론 뭐뭐이므로 이유예요. 이유. 뭐뭐니까. 근데 이 문제는 해석을 하게 된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절의 종류를 잘 구별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봤습니다. 조금씩 더 느낌 오시죠? 한 번 더 접속사 문제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어떠세요? 보기에 접속사 한번 또 찾아보실래요? 얘 맞나요? 접속사? 맞죠? 대시 붙어서 so that 이런 거 모양으로 알아보시죠. 얘 맞나요? once 되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요거 접속사 맞죠? 이 모양 자체가 접속사로 굳어져 쓰이는 애들. 꼭 외워두셔야 돼. 얘는 아니에요. therefore는 부사입니다. 부사. 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until. 얘가 왜 자꾸 놓쳐지냐면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접속사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아까처럼 또 보기가 또 3개가 다 접속사인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면 얘네가 다 3개가 똑같이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애들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어차피 부사절이겠죠. 보기가 다 부사접사니까 콤마 있고 자리는 다 맞는 거니까 이럴 땐 해석으로 풀어야 돼. 부사절 접사끼리는 해석으로. 그래서 어휘처럼 각각의 뜻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앞으로의 목적을 나타내죠. 뭐뭐 할 수 있도록. once는 약간 조건 거는 거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한 후에 정도의 느낌으로 쓰이고요. 뭐 얘는 까지니까 해석은 이제 해봐야 되는 거네. 요 문제는 해석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앞에 뭐래요? 인사부서가 예약을 했대요. made a reservation. 근데 뒤에 뭐래요? 직원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될 거래요. 호텔에서. 호텔로부터. 이건 약간 일의 전후 관계이기도 한 거죠. 예약을 하고 나서 당연히 그 후에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넣어보다 보니 해석은 일단 예약을 회사가 하면 인사부서가 하면 그 다음에 직원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맞았지. 네, 이거는 조금 시간은 필요한 문제긴 했는데 토익이 좋아하는 부사접사 now that 아까 답이 되기도 했죠. 뜻이 뭐였죠, 여러분? now that 뭐뭐 임으로 이유였어요. 이유 그죠? 뭐뭐 임으로 요것도 아셔야 되고요. given 알아두세요. that은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접속사인데요. 뭐뭇을 고려하면 이라는 뜻이야. 고려하면 답이 잘 되는 접속사니까 요거 보기에서 먼저 해석도 넣어보셔야 돼요. as long as는 좀 아시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요 조건 거는 거, 뭐뭐 하는 한. 그죠? 얘랑 거의 비슷해요. 얘도 조건적 접사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providing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런 뜻이 있죠.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뻔한 뭐 before, after 이런 건 뜻도 다 아시니까 사실 until도 되게 쉬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고난도 부사접사의 의미들도 정리를 해둬야 되겠구나. 그죠? 지금 once도 중요했어요. 답이 된 once.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1초는 아니지만 해석을 조금 연습해봤고요. 자, 계속 접속사 문제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기에 역시 접속사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바로 이제 구조를 좀 잡아볼게요. 문장은 끝났죠. 미스 킹홀 씨는 몇몇 비평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문장 끝났죠. 근데 뒤에 절이 또 오네요. 그러니까 여긴 접속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보기에 접속사 가능한 것들로 왔죠. 자, 근데 해석을 또 하다 보니 어때요? 이 비평가들이 평가를 했던 비평가들일 것 같아요. 그게 비평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평론하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 절을 앞에 있는 이 비평가들을 꾸미는 절이구나. 즉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문장이 끝났을 때는 물론 부사절이 들어갈 때도 있긴 한데요. 약간 해석을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 지금 형용사절 가능한 것은 BC. 보통 관계사라고 하죠.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좀 아실 건데 이런 애들이 결국은 이제 형용사절로 쓰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써놨죠. 형용사접사, 즉 관계사들이 보기에 남았을 때는 선행사의 종류부터 하긴 한데 선행사가 요거예요. 내 앞에서 꾸밈 맞는 명사. 선행에 있는 명사라 해서 선행사라 하는데요. 얘가 이제 사람인지, 사물인지, 장소인지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지죠. 근데 아까 비평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보기 중에 그나마 그래도 사람을 꾸밀 수 있는 형용사조 접사는 대시 답이 된 거죠. 대 아시죠? 대는 사람, 사물 다 꾸밀 수 있는 거. 사람도 꾸미고 사물도 꾸미고. 근데 웨어는 장소로 가능한 명사만 꾸민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꾸밀 수가 없고요. since는 부사절. 그러니까 일단은 형용사절 접사로 들어오셔야 돼. 관계사라고 불리는 애들로 들어온 다음에는 선행사 종류부터 확인해서 푼다. 라는 얘기였고요. 절대 형용사절을 쓰지 않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what이랑 how. 얘네는 명사절로만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앞에 선행사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꾸미듯이 쓸 수가 없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얘네는 이런 자리는 아예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 형용사절 가능한 것들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접속사 문제도 유형별로 진짜 잘 나오는 것들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사실은 접속사보다는 나중에 진짜 고득점 갈 때 더 어려운 게 이제 전치사 마지막 문제인데 전치사 유형 몇 개만 정리할게요. 이런 보기들은 이제 다 전치사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일단 품사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진짜 왕도가 없어. 이건 해석해야 돼요. 그죠? 보기에 접속사냐 전치사냐 섞여 있는 문제는 차라리 괜찮은데 4개 다 전치사? 이거 해석 문제인 거지. 같이 한번 해봐요, 해석을. 그의 나쁜 건강이라고 했고요. 라지브 씨가 결심했대요.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대요. 뭐 할 때까지? 그가 끝낼 때까지. 내일 할 발표 준비를 끝낼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건강이 지금 안 좋대. 좀 아파. 근데 내가 준비를 끝날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 이렇게 약간 반전의 문맥일 때 쓰는 딱 전치사가 보기에 있었죠. 한번 풀어보셨어요? 이거 답 뭐죠? 나쁜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이 사람은 준비를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거 정말 해석이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넣어본 거고요. regarding 아까 잠깐 봤었죠. 뭐뭐에 관하여. 나쁜 건강에 관하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except은 뭐뭇을 제외하고. 이건 어휘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똑같네. 그죠? A, C는 완전히 똑같아서 이런 건 답이 토익이 2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둘 다 속어 되는 거야. 품사도 똑같고 의미도 완전히 똑같은 동의어는 둘 다 속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기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긴 했네요. 자, 토익이 좋아하는 전치사 몇 개 써놨습니다. for가 굉장히 답이 잘 되는데 for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하실 때는 뭐뭇을 위해서라는 해석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뒤에 아무 명사나 놔도 해석이 가능한 for의 뜻은 바로 이거거든요. 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for는 이런 보기에 쭉 보기에 전치사 나왔을 때 먼저 대입을 해보시는 거. 요거 추천하고요. by도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by는 요즘은 숫자 앞에 답이 잘 돼서 숫자 얼마 얼마 가량이라는 뜻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by 예를 들어 3% 하면 3% 가량 뭐 수익이 올랐어요. 이럴 때 쓴다는 거. by 3%. 알아두시고 effective도 전치사로 써 여러분. effective는 언제부터. 보통 미래 시점이 뒤에 오면서 쓰이고요. 뭐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다음 주부터 시작할 때 effective next week 이렇게 써요. 이거 전치사인 거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물론 형용사로도 쓰지만 전치사도 된다. 어몽은 뭐뭐 중에서란 뜻이고 자 throughout 별표할게요. throughout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 얘가 기간, 장소 다 되는 전치사인데요. 기간이 올 때는 기간 동안 내내 그래서 throughout summer 하면 뭐 여름 내내 내가
뭐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래서 뭐 점수가 내가 나왔어. 이렇게 약간 어필할 때 쓰는 거야. 여름 내내 내가 한시도 빠짐없이 했어. 이럴 때. 아니면 장소도 올 수 있어요. 뒤에. 그러면 장소 곳곳에. 뭐 서울 구석구석 곳곳에 뭐 맛집이 많아. 막 이럴 때 throughout 서울 이렇게 얘기하죠. 활용도가 진짜 높겠죠. 두 가지 다 올 수 있으니까. 얘도 답 잘 된다. 보기에 먼저 대입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given은 여러분 두 가지 다 되는 거. 아까 접속사로도 봤었죠? 근데 전치사로도 되는 거예요. 뜻은 똑같아요.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뜻인데 요즘 해석 전치사 문제로 좀 잘 나오는 것들 정리해봤으니까 요거 꼭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 돼. 알겠죠? 뭐 얘는 원래 아셨을 것 같고요. 뭐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고난도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문제 조금 더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이런 조그마한 쉬운 전치사들이 원래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만 풀어야 돼서 아까 차라리 뭐 불구하고 뭐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저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볼 건데요. 항상 전치사는 그래도 뒤에 명사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얘는 시간 명사죠. 그 중에서 우린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7일 같은 거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점. 기간이 아니라 시점이다. 자, 그래서 일단 보기에서 지금 시점 전치사들 좀 많았네요. in도 있었고, by도 있었고, until도 있었고. 얘는 이제 장소예요. 장소 쪽으로 이런 뜻이라서 아예 목적어 어울리진 않았고요. 시점 전치사로 왔습니다. 근데 요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점 중에서도 얘는 날짜란 말이에요. 12월 7일이라는 하나의 날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날짜 앞에는 우리가 at, on, in 요 세 개 중에서는 뭘 쓰죠? 12월 7일에 라고 할 때는 뭘 쓰죠? 이렇게 하루의 날짜를 표현할 때는 on을 쓴단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자동으로 at이랑 in은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또. 시점 맞는데 날짜나 요일 앞에는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CD로 오셔야 돼. 되게 계산적으로 풀죠. 아, 얘가 어떤 목적어를 놓을 수 있는 애들인지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모든 시점 다 놓을 수 있는 전치사들이거든요. 얘는 이제 해석이 또 좀 다른데 둘 다 까지라는 표면적인 뜻은 똑같아요. 12월 7일까지. 구별이 안 되는데 12월 7일까지, 그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른 거야. by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게 끝나는 행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행위고. 생긴 것도 그렇죠. until이 좀 더 길잖아요. until은 좀 길게 유지되는 행위일 때 쓴다. 그래서 이거는 얘만 보면 답을 할 수가 없고요. 앞에 동사. 제출하세요 라는 동사가 과연 짧게 끝나는 행위냐 아니면 12월 7일 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행위냐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7일까지 꼭 계속 제출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요거는 한 번만 딱 제출하는 행위, 짧은 행위로 C번이 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생각해 보셔야 돼. 제출이라는 것이 1초 만에 딱 클릭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밤을 새서 제출하는 것이냐. 당연히 전자가 맞았겠다. 그죠? 그래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짧은 행위라고 하면 보통 토익에선 제출하다. 근데 submit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끝내다, 완료하다. 그리고 등록하세요. 이런 것도 그냥 카드 한번 딱 긁으면 끝나는 게 등록이죠. 계속 등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다 by 쓰셔야 되고요. 반대로 야, 이 약 효과가 지속될 거야. 12월 7일까지라던가. 야, 이거 우리 프로젝트 계속 이어가야 돼. 라던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 또는 내가 안 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거야. 이런 행위들도 전부 다 유지를 해야만 성립돼서 그때는 until을 쓴답니다. 네, 그래서 전치사 중에서도 뒤에 명사가 둘이 똑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에 동사를 보고 뉘앙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구나. 네, 이거 잘 나와서 by, until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치사 문제까지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전치사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수거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바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within walking distance라고 해서 A번 정답되는. 그래서 이거는 그 순간에 또 막 해석은 아니고 이런 표현들을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건데요.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내라는 뜻이에요. 가깝다는 얘기죠. 도보 거리 이내. 몇 개 잘 나오는 거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요거 전치사 바로 넣으실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at no cost 넣으셔야 돼. 무료로라는 표현이죠. 무료로.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근무 중인이라는 수건인데요. 근무 중인. 그때는 on duty를 넣는 거예요. on duty. 요거 아셔야 돼요. 미리미리 사전에 뭐 등록하세요. 이럴 때 잘 나와요. 사전에. in advance. 이거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 직역으로도 풀 수 없고
이런 수거 표현인 거지. 시험 직전에 꼭 보세요. 미리미리. 요거 좀 꽤 나옵니다. 어떤 효력이 있는, 그래서 법률 같은 것이 이제 시행 중인이라는 표현인데요. in effect. 네, 이렇게 짧지만 잘 나오는 수거들 알아두시고, 이런 거 아시죠? 고장난이라는 표현, out of order. 그리고 within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은 within the city limit. 시 경계선 이내에, 이럴 때도 써요. 시 경계선 이내에. 그래서 쌤이 아주 고심해서 그래도 조금 자주 나오는 것들로 정리했으니까 모든 수거를 뭐 오늘 다 하자 이럴 순 없지만은 전체사 유형들도 이렇게 나뉘어 있구나. 이 정도 팁박스에 있는 것들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 5를 마무리해봤고요. 파트 6에 대한 전략도 간단히 보고 제가 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6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파 5와는 조금 다른 파트입니다. 6는 첫 번째 시제 함정을 좋아한다라고 쌤이 써놨어요. 시제 함정. 결국 파 6는 해석을 정확히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한 80% 정도는 해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요거를 어떤 학생들은 다 비슷하게 해석하는 학생들 있어. 이것도 일하는 거고 다 일하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얘는 뭐죠? 앞으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제가 정말 정확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문법이란 말이에요. 해석하실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아직은 일을 시작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 뭐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이 상황을 진짜 이해해 보셔야 되고요. 자,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얘는 단순 미래, 그리고 얘는 미래 완료라고 하는 시제인데 얘는 뭐냐면요. have pp가 들어있어서 과거부터 일을 해온 사람이고요. 벌써 다르죠. 그리고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래까지도 일을 이어가겠다. 사실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합친 게 바로 will have pp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람이. 그죠? 그냥 he will work라고 하는 거랑 he will have work라고 하는 거랑 그 문맥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얘는 좀 특이하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요. 과거에 일을 했었을 텐데 참 아쉽네.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과거에 얘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사람은 과거에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도 있었지만 못했구나. 그게 아쉬운 사람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건 파트 7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를 기호로만 인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석을 내뱉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파 6가 좋아하는 시제 문제는 글 쓴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뒷문장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앞문장을 채우는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다. 그래서 뒷문장 확인이 요즘 필수가 되겠습니다. 빈출 접속 부사들 알아두세요. 여러분. hence는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to this end는 이 목적을 위해서 라는 뜻이요. 이 목적을 위해서. namely, 즉 다시 말해 라는 뜻이고 요거 so랑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so는 그래서인데 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문장 따로, 마침표 찍고 또 뒷문장 따로 있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 앞뒷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부사라 해서 이거를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요. 뭐 거의 매달 파6에 나오고 있어서 요것도 대표 문제라서 정리해봤습니다. 잘 나오는 접속 부사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파6는 특히 대명사, 뭐 앞에 여자를 받을 것이냐, 남자를 받을 것이냐 이런 성별까지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또 이것, 저것, 그리고 이, 저 같은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에 주목하면서 읽으셔야 문장 삽입도 잘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6만의 좀 독특한 유형들이 있어서 문제 푸는 유형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6 지문을 같이 실제 보면서 여러분 풀어보실 건데 마찬가지 화면 멈춰서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고 같이 이거는 좀 독해도 마지막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저는. 해석은 좀 하셔야 돼요. 그죠? 뭐 주소 같은 걸 묻진 않겠지만 뭐 어떤 사람이 있구나. 메이스 씨에게 쓰는 글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어떨 땐 글 쓴 날짜가 있을 때 있어서 날짜 있으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We are sorry to hear that. 저희가 듣게 돼서 유감입니다. 대절. You are having issues with your Pick One Sport camera. 당신이 문제를 좀 겪고 계시다고 당신의 그 Pick One 스포츠 카메라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으시다고 제가 들어서요. 유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업체 쪽에서 고객한테 쓰는 글인 것 같아요. 전명구죠. Based on the description. 어떤 설명에 따르면요. 라고 했는데 어떤 설명?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절인데 형용사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저를 이끄는 접속사가 사실 유일한 게 하나밖에 없었고 바로 답을 that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꾸며주는 거지. 당신이 제공해주신 그 설명에 따르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법도 보는 거야. 접속사도 찾으면서 해석도 계속하면서. 나머지 다 부사예요. 자, 그럼 계속 갈게요. 그래서 당신이 제공해주신 그 설명에 따르면요. We believe that. 대생략된 거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Your camera is not receiving sufficient power. 당신의 카메라가 충분한 전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가 뭔가 좀 이렇게 안 통하는가? 뭐 이런 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닌가. 계속 가볼까요? 풀어보시고. 자, 접속 부사죠. 그래서 뒤에 뭐래요, 여러분? 뭐 앞에 지금 전기가 좀 잘 안 받아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뒤에 보니까 저희는 제안 드려요. 그 배터리 팩을 교체해 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라고 했죠. 어떤 관계죠? 이게 바로 앞에 저희가 이 카메라가 전기를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결과인 거죠. 저희는 다른 것보다 배터리 팩을 갈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보기에 여러 부사들 중에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따라서로 바로 가셔야 되죠. 따라서. 얘는 반면에죠. 반전일 때 쓸 것 같고요. 얘는 그동안에. 뭔가 임시 해결책일 때 쓰는데 이거는 얘네가 지금 제안하는 최종 해결책인 것 같아요. 배터리 팩을 가셔야 됩니다. 게다가 보다는 따라서가 맞겠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야. 따라서 팩을 한번 바꿔보세요. 저희 픽원 스포츠 카메라는요. 함께 딸려 나오거든요. 뭘로 딸려 나오냐면 충전 가능한 배터리 팩으로 딸려 나오고 그 배터리 팩은 만들어졌는데요. 지속되기로 바로 몇 년 동안은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럼 45번 이제 넣어볼 건데 문장 삽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때요? 근데 왜 내 카메라는 지금 안 되냔 말이야. 이 글을 쓴 사람은 뭔가 지금 자기 카메라가 안 돼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 거는 수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도록 만들어진 배터리 팩이 장착돼 있다는 거야. 내 것만 지금 이상한 건가 싶으니까 그 부연 설명을 45번에 해줘야겠죠. 많은 고객분들은 만족해 하시거든요. 저희 배터리 팩에. 이거는 뭐냐면 고객한테 너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 다 괜찮은데 너 건 왜 그러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책을 줘야겠죠, 지금. 극한의 상황, 뭐 아주 덥거나 뭐 아주 추운 그런 상황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일반적으로 그거는 권장되지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가냐 마냐의 문제였습니다. 1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전 가능한 배터리들의 효율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좀 감소될 순 있어요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 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수년 동안 가는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효율성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너는 그걸 갈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문장 삽입도 접속 부사가 들어있는 보기가 참 도움이 된다. 먼저 대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죠? 문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접속 부사가 있는 보기였다. 이런 생각이고요. 나머지 안 하셔. 프리지는 뭐 장면 같은 건데요. 당신이 만족하지 않으시는 장면 있으면 그 장면을 좀 보내줘 보실래요? 뭐 사진이 막 아예 안 찍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이지 뭐 장면이 마음에 안 들어, 막 흐릿해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A번보다 C번 훨씬 나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마지막 이제 46번인데 요거는 이제 저는 해석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46번 보기 딱 보는 순간 요거는 문법 문제거든. 그러니까 파트 5의 문제도 아직 잔재가 남아 있구나. 우리 아까 했었는데 여러분 애프터가 바로 뒤에 뭐 올 수 있다 그랬죠? 원래는 주어 동사 오는 건데 그거 축약해가지고 분사구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사실 after ing 바로 가셔야 최고다. 물론 pp도 됩니다만 아까 얘기했죠. ing는 목적어 있을 것이고 그죠? 능동이었을 때 축약한 거니까 pp는 목적어 없을 것이라 목적어 확인하시고 바로 정답은 해줘야겠다. 그죠? 그래서 해석은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고 마무리는 문법 문제로 띡 풀고 1초로 그런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파6는 어느 정도 80%는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파6만에 잘 나오는 시제 문제 그리고 접속 부사 문제들을 오늘 찍어드려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험 직전에 정말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시험이 다가올수록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쌤이 팁박스에 아까 모아드렸던 굉장히 고심해서 모은
표현들인데 그거 한 번 더 보시고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평소 공부하신 대로 자신 있게 보고 오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